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꿈을 이루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꿈을 이룬다라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인생의 행복 곡선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자수성가를 했다던, 뭐 돈을 많이 벌던, 사업을 잘하던, 영업을 잘하던, 어쨌든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들은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요, 제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제 주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뭔가 잘 돼서 뭔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 꿈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뭐 인생들이 커서 그거를 전공을 잘 살려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성공을 했었던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좀 어렸을 때 성공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특히나 뭐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의사가 되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뭐 엄마의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뭐 대기업을 가고, 약간 이런 카테고리들의 인생들을 많이 봤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김연아나 손흥민 선수처럼 유년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 꿈을 향해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주변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변동성 투성이죠. 내가 어렸을 때 원했던 꿈들이 나중에 그 꿈이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은 뭔가 그 꿈에, 어렸을 때 꿈에 매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 선수가 꿈이었는데 골프 선수를 못해서 나중에 뭐 운동 교사가 됐다,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잘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왜 어렸을 때 꿈을 향해 자꾸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것들도 워낙 많고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도 계속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어렸을 때 원했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일맥상통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개수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직업이라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꿈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도파민이 터지는 거, 혹은 명예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뭐 과학자,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막 인플루언서 나오고 막 유튜버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 지금 유튜버 되게 잘 됐던 사람들 어렸을 때 꿈이 유튜버인 사람 없었잖아요. 유튜브도 없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게 너무 빠르고 직업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꿈을 가지라는 게 이 꿈에 대한 카테고리도 워낙 적었을 뿐더러 다들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게 경쟁도 치열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꿈들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뭔가 더 새로운 재능을 찾게 되고 운빨로 얻어 걸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의 요인에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잘 간 거죠. 제 주변은 그래요. 제 주변에서 잘 간 사람들, 인생을 잘 간 사람들은 얻어 걸린 거 너무 많고요. 그냥 어렸을 때 꿈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좌절을 많이 했죠. 내가 갖고 있던 꿈들을 빨리빨리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면접을 보거나 뭐 인터뷰를 할 때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면접을 본 사람들이 평생을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꿈이 좌절된 다음에 면접을 보러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제일 좀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나만 향해서 쭉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는데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만 몰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오면 해야 될 것들이 투성이고 그거를 학습하지 못한 채 그냥 사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를 제대로 몰입을 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서 분명히 쓸모가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사회에 나오면은 별 볼 일 없는 잔기술들이 많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툴도 익혀야 되고 그런 게 좀 결여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사회에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뭔가 꿈이 많이 좌절된 사람들, 실패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들이 익혀진 상태로 사회에 또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나만 나는 평생 이걸 직업으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나이가 먹고 좌절이 됐을 때 사회에 내던져졌을 때 그 사람은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강하지 않았고요. 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꿈이 하키 선수예요. 근데 나이 40대 때까지 하키만 계속 쳐. 근데 그 상태에서 하키 선수가 좌절이 되고 사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 에고는 하키 선수에 딱 맞춰져 있는데 이걸 결국 이뤄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시키는 게 때로는 위험하다. 동일시를 시켰을 때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선순환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존재였어. 30년 내내 40년 내내 이 길만 팠는데 이걸 결국 이뤄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꿈하고 나하고 동일시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걸 수단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때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몰입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향해 열정을 쏟아라, 그렇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멋진 말이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못 봤을 때 좌절하고 자격증 시험을 못 봤을 때 좌절하고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뭐 면접에 탈락할 때 좌절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걸 또 해볼까?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이 있고요. 그거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의 천지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자존감 낮추지 말고요. 좌절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만약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든 친구든 뭐든지 간에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물론 자기 반성은 할 필요가 있겠죠. 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내가 방식이 잘못됐나? 이런 자기 반성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냥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제 주변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90% 이상이 꿈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목적인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먹을 거 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꿈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자.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건 많고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정말 많고요. 내가 꿈이 좌절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행복한 걸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친절하게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매몰돼서 나는 망했어 라는 생각 웬만하면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